12월 29일 6단원 마지막 차시입니다. 교과서는 126, 127쪽입니다. 오늘은 우주 공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원기둥, 원뿔, 구를 활용을 해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도형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원기둥, 원뿔, 구를 배웠죠. 원기둥은 원으로 이루어진 두 밑면이 평행하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입체 도형을 얘기를 합니다. 원기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여기 하얀색 마치 분필처럼 생겼죠. 얘는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의 본체 부분, 그리고 여기 아래 초록색, 파란색인 우주선의 본체 부분이 원기둥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원뿔 모양을 찾아봅시다. 원뿔은 밑면을 원으로 하고 갑뿔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옆면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입체 도형을 얘기를 하죠. 어떤 것이 원뿔이었죠? 여기 우주선의 앞쪽 뭐다? 원뿔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이 우주선의 앞쪽도 원뿔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뭐가 남았죠? 구가 남았죠. 자, 구는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무조건 원인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아래서 봐도 원이고 위에서 봐도 원이고 옆으로 봐도 원이고 사선으로 봐도 원이죠. 자, 원구인 경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의 형태에 가깝다? 구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 아이도 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주를 표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입체 도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 입체 도형들을 가지고 우주를 표현하기 전에 그냥 막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 지식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활용을 해보면 훨씬 더 현실감 있는 우주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용할 입체 도형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원기둥, 그리고 원뿔, 그 다음에 구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종류뿐만 아니라 사용할 입체 도형들의 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행성의 반지름, 구의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반지름에 따라서 이 전체 구 행성의 크기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사용할 입체 도형들을 그냥 막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입체 도형 간의 배열 규칙이라든지 거리를 어느 정도 띄워야 하는지와 같은 비율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 지식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입체 도형의 크기, 입체 도형 간의 배열 규칙이나 비율은 어떠한지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과학적 지식으로 얻을 수가 있죠. 과학책을 찾아보면서 태양계에 어떤 행성들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볼 수 있죠. 자,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부터 수성, 금성, 그 다음 지구, 그 다음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과 해왕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행성들이 배열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성들의 뭐에 대해서 알면 될까요? 자, 여기에 도형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각 행성들의 크기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행성들을 어쨌든 색칠을 하기 위해서는 행성의 색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이거는 행성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각 행성을 이루는, 대기를 이루는 혹은 땅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행성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주에는 이런 행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들이 우주로 쏘아보낸 우주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우주정거장이 어디에 있고 어떤 모양이고 이런 정보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모두 활용을 해서 우주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각 행성들의 크기를 비교해 놓은 사진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기 지구보다 작은 행성들이 모여 있고, 여기 바깥쪽에 지구보다 아주 큰 행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수성, 화성, 금성. 우리가 수성이 먼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이 금성, 그 다음 지구가 세 번째, 그 다음 화성이 네 번째네요. 생각보다 화성이 작죠. 그 다음에 두 색깔들을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구는 물도 풍부하고 식물들도 풍부해서 초록색과 파란색이 많이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기가 우리랑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은 지표면이 그대로 보이거나 달처럼 아니면 이렇게 붉게 보이는 행성들로 되어 있죠. 보니까 금성과 지구는 크기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 멀리 바깥쪽에 있는 행성을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 봅시다. 자, 해왕성과 천왕성이 꽤 비슷한 크기이죠. 자, 그에 비해서 토성과 목성은 매우 큽니다. 자, 지구가 이만한데 토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의 크기가 훨씬 크죠. 자, 이렇게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림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이따가 나중에 수치로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찾았던 정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아까 행성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한번 선생님이 찾아본 것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화성의 경우에 반지름으로 할게요. 단위는 킬로미터. 화성은 3390km가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6378km. 금성은 6052km. 좀 비슷하죠? 지구와 금성의 크기가 다소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수성. 반지름이 2439km. 지구에 비해서 수성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성을 그릴 때는 지구랑 금성은 조금 비슷하게 그릴 수 있지만 화성의 경우, 그 다음에 수성의 경우에는 좀 작게 그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구의 경우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산소가 풍부한 대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푸른색 혹은 초록색과 같은 색들이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금성부터 여기 있는 화성, 수성의 경우에는 또 다른 색깔들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가 구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입체 도형들도 활용을 해보자고 했으니까 원기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요. 원뿔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글씨가 참 아름답죠. 자, 원기둥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선의 본체는 원기둥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랑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원뿔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주선의 앞부분 혹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선생님이 생각해 보기에는 이런 인공위성 같은 것에는 우리 지구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안테나 같은 것들도 설치를 한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원뿔 형태는 아닐 거겠지만 내가 그릴 때에는 안테나를 원뿔의 형태로 그릴 수도 있겠죠. 이것 외에 다른 아이디어나 혹은 찾아본 정보가 있다면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렇게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책, 줄이 있으니까 조금 예쁘진 않겠지만 A4 용지나 도화지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대신 행성을 그릴 때에는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그릴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든 친구들과 협동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자꾸 틀리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협동하지 말고 혼자 원기둥 어플 굴을 사용해서 우주 공간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모둠이 아니라 내가 그린 우주 공간을 한번 게시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예시가 나와 있죠. 지구가 이만큼이고 그에 비해 달은 이만큼이죠.
그 화성도 지구의 거의 반 이상 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망원경 같이 생긴 이 아이는 아마 우주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뿔, 원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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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크기의 원기둥들을 결합을 했고요. 여기 뒤에도 아주 작게 원기둥의 형태, 원뿔이 살짝 잘린 형태의 그림들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적으로 어떤 도형들이 나와 있는지를 찾는 것과 동시에 과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단원 9차 시가 끝이 났고요. 마지막 학습 활동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